이번 시간의 주제는 신발입니다. 이 영상을 시청하기 전에 신발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보고 적어보세요. 시간이 좀 필요하면 영상을 잠깐 멈추고 생각해보세요. 그 다음으로 여러분은 왜 신발을 신나요? 이건 역시 한번 생각해보고 적어볼까요? 디자인은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 주변의 불편한 점을 발견하여 개선하고 바꿔나가는 과정이죠. 여러분은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서 어떤 불편한 점을 바꾸고 싶어서 신발을 디자인할 것인가요? 이 질문이 우리 수업의 관점에서 보는 신발 디자인의 출발점입니다. 쉽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신발은 신는 것이죠. 그러면 왜 신는 것인가요? 제일 기본적인 것은 발을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뿐만 아니라 더 잘 걷게 하거나 더 잘 뛰게 하거나 예쁘게 보이게 하거나 등등의 이유가 있습니다. 이 질문의 답을 계속 생각해 보시고요. 이제부터 신발에 대해 알아볼까 합니다. 먼저 신발의 구조를 살펴볼 텐데요. 다양한 신발 중에서 운동화를 통해 그 구조를 알아보겠습니다. 솔이라는 것은 신발의 토대가 되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인체의 무게를 견디고 신발의 형태를 유지시켜야 하기 때문에 단단하고 견고한 형태를 지닙니다. 또한 이와 같이 탑라인, 뒷보강, 가피 등으로 구성되고요. 그 밖에 설포, 신발끈, 선포, 앞보강 등으로 이루어집니다. 그 다음은 신발의 종류입니다. 신발의 첫 번째 종류는 구두입니다. 주로 가죽을 재료로 하며 발등을 덮고 앞이 막혀있는 형식의 신발을 말하죠. 두 번째 종류는 부츠입니다. 원래는 바닥에서 발목 위까지 가죽으로 감싸 올린 뒤 신발끈으로 묶어낸 것인데요. 레인 부츠, 방한 부츠 등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종류는 운동화입니다. 운동의 종류에 따라 그 모양이 각각 다르고 일상생활에서 패션용으로도 신을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종류는 샌들입니다. 고대 이집트에서 뜨거운 모래바닥으로부터 발바닥을 보호하기 위해 만든 신발이 샌들의 기원이라고 하네요. 다음은 우리나라의 전통 신발을 살펴보겠습니다. 집시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삼국시대 이전부터 신었던 신으로 발을 보호하는 용도 외에도 다양한 용도로 활용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신발입니다. 고무신이 등장하기 전까지 남녀노소 지위를 막론하고 누구나 신었던 신이죠. 운에는 조선시대 궁중을 비롯한 상류층 부인들이 신던 가죽으로 만든 신발입니다. 신코와 뒤축에 구름 무늬가 있어 운해라고 합니다. 고무신은 일제강점기 때 일본을 통해 공급되었는데요. 가격이 저렴하고 방수 기능이 있어 여름철에 신는 외래신으로 소개되었다고 합니다. 우리 조상들은 우리나라의 지형과 날씨에 맞추어 신발을 신기도 하였는데요. 추운 겨울에는 둥근 이신에 설피를 달아 신었습니다. 비가 오는 날에는 남학신을 신기도 하였고요. 이 신발은 진신이라는 신발인데요. 생가죽을 기름에 절여 만든 것으로 진 땅에서 신었다 하여 진신이라고 부릅니다. 다음은 다른 나라의 신발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아시아 지역 신발입니다. 게타와 조리는 일본의 전통 신발로 기모노를 입을 때 함께 신는 신발입니다. 게타는 나무로 만들고 평상복에 맞춰 신는 경우가 많고 조리는 가죽으로 만들며 의례적인 장소에 갈 때 신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족은 중국에서 여성의 발을 헝겊으로 묶어 인위적으로 작게 만드는 풍습으로 10세기 초부터 거의 1000년간 지속되었다고 하죠. 그 상태로 성장한 여성의 발은 심하게 변형되고 상체도 앞으로 구부러져 걷기도 어려워졌다고 합니다. 모자리스는 인도의 전통 신발로 신발의 앞코 부위가 뾰족하게 말려서 위로 향하게 생긴 것이 특징이며 좌우 구분이 없고 신으면서 형태가 잡힙니다. 다음은 유럽 지역의 전통 신발을 살펴보겠습니다. 클론페는 나무로 만들어진 네덜란드의 남학신입니다. 네덜란드는 땅이 낮고 습도가 높아 예로부터 습기를 방지하고 발을 따뜻하게 해주는 남학신을 심었습니다.
애니메이션 플란다스의 개에서 주인공이 신었던 신발이기도 하죠. 길리는 영국의 전통 신발로 스코틀랜드의 남자들이 축제 때 주로 신었던 신발입니다. 가죽 고리에 끈을 걸어 발목에 묶는 것이 특징인 이 신발은 비가 자주 오고 늪지대가 많은 지형에 적합합니다. 초피는 16세기경 이탈리아 베니스의 귀족 여성들이 신기 시작한 신발로 2배 높이가 높을수록 신분이 높다는 것을 과시하는 수단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근대적인 하이힐의 원조라고 볼 수 있겠죠? 다음은 미국의 전통 신발을 살펴보겠습니다. 모카신은 북아메리카의 인디언이 사슴 가죽으로 만든 신발을 말합니다. 카우보이 부츠는 미국 서부 카우보이들이 신었던 신발로 굽이 약간 높고 말을 타기에 적합하도록 고안된 부츠입니다. 웨스턴 부츠로 불리기도 하죠. 지금까지 각 지역의 전통 신발을 간단하게 살펴보았는데요. 각 신발들은 지역의 자연환경의 영향을 받고 그 지역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로 만들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신발을 주제로 한 명화를 찾아볼까요? 네덜란드의 화가 고흐의 그림입니다. 여러분은 이 그림을 보고 어떤 느낌이 드나요? 잠깐 생각해 봅시다. 고흐는 벼룩시장에서 어느 행상인이 신었던 구두를 샀다고 합니다. 많은 의미들이 이 낡은 구두에 담겨져 있는 듯한데요. 독일의 철학자 마르티니 하이데거는 이 그림을 보고 낡은 신발 안쪽으로 드러난 어두운 틈새로 주인의 고생스러운 걸음이 뚜렷하게 보인다. 이 신발에는 대지의 소리 없는 외침이 진동하고 있다라고 하였답니다. 다음은 우리나라의 속담에 나오는 신발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볼까 합니다. 냇물은 보이지도 않는데 신발부터 벗는다라는 속담이 있는데요. 이는 하는 행동이 턱없이 성급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입니다. 다음은 머리털을 베어 신발을 삼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이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은혜를 꼭 갚겠다는 것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입니다. 아무리 쫓겨도 신발 벗고 가랴라는 속담은 아무리 급한 경우라도 체면을 차릴 것은 차려야 함을 의미하고요. 신발에 귀가 달렸다라는 속담은 쓸데없는 것이 덧붙어서 격에 맞지 아니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신 벗고 따라도 못 따른다 라는 속담은 어떤 사람의 재주나 능력이 뛰어나서 아무리 힘을 써도 그에 미치지 못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입니다. 지금까지 신발에 대해 다양하게 알아보았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다음에 또 만나요.